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Improving LoRa in Privacy Preserving Federated Learning이라고 2024년 아이클리어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LLM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러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LLM을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LLM을 사용하려면은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LLM을 사용하려면은 그 데이터셋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LLM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를 전체적으로 풀 파인 튜닝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라미터 이펙시언트 파인 튜닝이라는 이제 파라미터 효율적인 파인 튜닝 기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이 기존 프리트레인 모델보다 높아지려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연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각각 이제 센트럴 서버로 모아갖고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거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적인 이유로 굉장히 지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페더레이티드 러닝, 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직접 보내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데이터를 가진 채로 그에 대한 이제 스매시 데이터만 보내 갖고 학습을 하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기법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라의 경우 이제 파라미터 효율성과 이제 낮은 통신 비용 그리고 적은 양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로 인해 FL에 적용하기 굉장히 적합한 기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또한 페더레이티드 러닝 환경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데이터 누출을 막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DP 또한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고려하기 위해 그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면서 로라까지 같이 적용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FL 환경에서의 이제 로라는 이제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DP를 로라와 같이 적용하면 페더레이티드 러닝 환경에서 더더욱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페더레이티드 러닝 환경에서 로라와 상충되는 조건을 분석하고 성능 저하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제안책으로 FFA 로라를 제안을 하게 되고 많은 실험을 통해 갖고 FFA 로라의 성능을 이제 입증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세 가지 불일치, 디스콜던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 환경과 로라가 왜 상충되는지에 대한 불일치를 설명해주는 파트인데요. 먼저 데이터 이질성과 모델 평균화가 로라에 간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페더레이티드 러닝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음, 이전에 앞서서 먼저 로라 어댑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보시면은 인풋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와 이제 A, B로 이루어진 로라 어댑터 두 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즈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는 그냥 인풋이 거쳐서 그냥 그대로 학습에 사용이 되는 거고 A, B는 이제 트레이너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두 개의 웨이트가 합쳐지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로라는 이제 A, B 두 가지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은 로라 어댑터를 어그리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쓰게 되는 패드 에버리지 같은 알고리즘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A 어댑터는 A 어댑터끼리 그리고 B 어댑터는 B 어댑터들끼리 이렇게 따로 합쳐갖고 마지막에 글로벌 로라 어댑터를 생성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B1, B2 이제 클라이언트의 레이어들마다의 이제 로라 어댑터들을 더한 거에 평균을 내고 A 어댑터들의 평균을 내 갖고 마지막에 이를 곱해주는 방식인데 과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라와 같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로라는 이제 A, B가 트레이너블한 웨이트로 둘이 이제 같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 두 같이 학습 결국 델타 W 모델의 총 업데이트가 더해지고 그를 평균을 내는 방식인데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델타 W 즉 이제 B1, A1 이제 모델 로라 어댑터의 총 합이 합쳐지는 게 아닌 로라 어댑터의 이제 B1, A1이 이제 따로따로 합쳐져서 이제 가중 평균 된 거기 때문에 따로 합쳐져서 평균이 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글로벌 로라 어댑터의
값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수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총 업데이트를 보내게 되느냐 아니면은 이 어댑터를 따로따로 보내갖고 어그리게이션을 하느냐 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라 어댑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A, B가 같이 트레인업을 한 어댑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합치게 되면 여기서 약간의 서브 옵티멀한 성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A, B를 따로 이제 분해해서 어그리게이션 하는 게 서브 옵티멀한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 때문에 이제 로라가 갖고 있는 어댑터에 이제 서로 어댑터의 역할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조금 더 비대칭성의 역할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옵티멀한 성능을 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불일치를 확인해 볼 건데요. 두 번째 불일치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이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이제 로라와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모두 다 이제 PFT와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학습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이긴 한데 이 두 개를 결합할 시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라가 결국 세미쿼드라틱한 구조, 두 개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수식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결국 DP는 로라 어댑터를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DP는 이제 각각의 로라 어댑터에 이제 삽입되는 여기 엡실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엡실론 그리고 A 플러스 엡실론 이 두 가지 매트릭스가 결국 곱해지게 되는데 해당 매트릭스를 보내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매트릭스의 고변산에 의해 갖고 여기 엡실론 B, 엡실론 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엡실론 B, 엡실론 A는 저희가 추가한 노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노이즈로 인한 이제 노이즈 증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래에 이제 수식을 보면은 이제 그 노이즈 텀에 대해서 이제 프로베니우스 놈을 특정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오메가 값 노이즈가 커지면 커지게 될수록 결국 증폭되는 양은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노이즈 스케일이 최대 5배 증가를 한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불일치인데 이거는 로라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로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BA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디멘션과 알파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알파라는 값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로라 팀, 로라 알파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적용시켜갖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값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특징상 결국 이 R분의 알파라는 값은 이제 과연 이제 로라 어댑터 BA를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에 어느 스케일러 비율로 적용할 것인가, 즉 어느 만큼의 로라 어댑터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제 측정해 줄 수 있게 하는 값인데 이렇게 민감한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거는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고 이 알파가 증가할수록 알고리즘은 불안정하고 이 연구에 따르면 알파가 증가할수록 이제 복잡한 태스크일수록 알파를 증가하는 게 더욱 좋다고는 하지만 이 알파가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알고리즘의 불안정성과 이제 성능 편차가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패드 AVG류 이제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는 이제 목적 함수의 이제 스무딩 개수 L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알파가 이제 그 스무딩 개수 L을 헤쳐갖고 이 스무딩을 더욱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이전 연구에서 연구한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능 저하와 성능 향상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알파 값에 의해서 이제 성능 향상과 성능 저하 방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게 까다롭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불일치를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이는 로라 매트릭스 A 즉 축소 매트릭스를 같이 프리즈를 시키고 B만 학습을 하게 되는 방식이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FFA 로라입니다. B는 제로 매트릭스로 초기화되고 트레인업을 하게 만들지만 A는 이제 랜덤 가우시안 샘플링을 통해 무작위로 측정된 매트릭스를 부여해갖고 해당 매트릭스를 프리즈하게 됩니다. 그래서 B만 학습하게 돼갖고 이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B만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콜던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A0는 어차피 각각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랜덤 가우시안 샘플링이기 때문에 얘네를 어그리게이션 할 필요 없이 이제 B랑 B 매트릭스만 어그리게이션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수식에서 보셨던 A와 B를 따로 어그리게이션 했었을 때 발생하는 불일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 평균에 의한 오류가 제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BA, 이제 즉 두 가지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제 두 가지 매트릭스의 곱의 구조상 발생하는 이제 노이즈 증폭 현상인데,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BA 이제 세미쿼드라틱한 구조로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A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제 랜덤 가우시안 샘플링 레이트이기 때문에 B에만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B에만 적용된 애들을 어그리게이션 하게 된다면은 보시던 것처럼 이제 엡실론 B, 엡실론 A 항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BA0 플러스 A0 플러스 엡실론 B 같은 경우는 단순 성형으로 앞서 보였던 이제 노이즈의 증폭이 사라지는 현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디스코던스인데요.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FFA 로라에서는 알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 없이 로라의 성능을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 없이 일반 로라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로라가 일반 로라에서 로라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알파 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될 경우에 FFA처럼 결국 하나의 매트릭스만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가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명은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드렸던 과연 그러면 로라의 알파 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과연 FFA처럼 하나의 로라 매트릭스만 업데이트가 될까에 대한 이제 귀납적 추론에 의한 이론 분석인데요.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먼저 FFA 로라 같은 경우는 BK 플러스 1, 즉 이 BK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K는 이렇게 되고, 이 해당 수식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WK는 이제 러닝 레이트 곱하기 ABK 그레디언트의 AK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업데이트되는 델타 W의 FFA의 델타 W는 이제 아래 수식처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를 바닐라 로라, 즉 일반적인 로라에서 똑같이 적용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값이 같이 있고, 여기 B와 A가 전부 다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바닐라 로라에서는 업데이트 두 개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와 로스 펑션을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로라 어댑터에서의 이제 계산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BK 마이너스 러닝 그 그레디언트, AK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두 개에 대한 곱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해당 수식을 그냥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걸 귀납적 추론으로 풀었기 때문에 해당 러닝 레이트, 즉 앞에 보였던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알파 값에 대해서 이 FFA와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조율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를 알파 제곱분의 이제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수식을 이제 그냥 위에 이제 바닐라 로라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알파 분의 러닝 레이트, 즉 알파 값이 분모로 이제 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파 값을 아까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알파 값을 무한대로 될 경우는 이 두 개의 항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 남은 항은 이제 FFA 로라와 같은 항만 남는다. 즉 알파 값이 무한대로 갈 때 FFA 로라와 같은 업데이트 방식을 취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로라 어댑터는 A, B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그 중에서 B만 업데이트를 할까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먼저 Intrinsic Dimension of Fine Tuning이라는 ACL 논문에서는 그 네, 설명을 조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왜 B랑 A 중에서 B만 업데이트를 하냐? 그러면은 A와 B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에 대한 질문 먼저 던져볼 건데, 이 B와 A에 대해서는 어시메트릭, 즉 역할의 이제 비대칭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 논문 중 하나인 이제 어시메트릭 인 로우 랭크 어댑터 오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이제 뉴립스 논문이 하나 존재를 하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은
A는 이제 입력으로부터 저차원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그리고 B는 그 특징으로부터 실제 출력을 예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A는 단순 압축으로 했을 때 일정 피처들을 찾는다. A는 축소 차원이니까 단순 압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가지고 있는 벡터 스페이스, 가지고 있는 이제 피처들의 스페이스 내에서 피처들을 압축된 값으로 최대한 잘 여러 피처들을 어울리는 값을 압축 스페이스 내에서 뽑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B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압축된 차원에서 표현된 피처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는 역할이라고 해당 논문에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A는 단순히 피처를 잘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패턴을 찾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B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B를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출력을 이제 직접 최적화하는 회귀 문제가 되고, A를 고정한 채 B만 튜닝하는 것이 이제 출력을 최대한 잘 맞추는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로 B를 고정하고 A만 튜닝을 하게 되면은 출력 정보가 랜덤 서브스페이스로 투영되어 갖고 굉장히 많은 정보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패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B만 학습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A를 그럼 가우시안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랜덤한 값이 A의 무작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인가? 그럼 과연 그게 피처들을 압축할 수 있는 매트릭스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Intrinsic Dimension of Fine Tuning이라는 ACL 논문에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과연 LLM 모델은 수많은 차원을 갖고 있는데 그 모델을 학습하는데 과연 그 수많은 차원이 전체 다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어차피 PEFT의 기본 구조 같은 경우는 높은 차원을 저차원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파인튜닝 성능이 일정한 게 유지가 된다는 곧 LLM 모델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고차원이 필요한 게 아닌 그중 일부는 저차원, 즉 맞는 차원 몇 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의 파인 튜닝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시켜드리면은 LLM을 실제 풀 파인 튜닝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고차원의 스페이스에서 이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를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낮은 차원으로 이제 낮은 차원으로 근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낮은 차원의 낮은 차원, 즉 서브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벡터의 방향이 실제 태스크나 데이터셋과 일치하는 방향이 그 중에 몇 개만 있어도 이는 충분히 훌륭한 파인튜닝 성능을 내고 있다가 그 이전 논문 인스트링식 디멘션 오브 파인 튜닝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우시안 랜덤 샘플링을 통해 랜덤으로 배정된 웨이트가 그 중에서 맞는 서브 스페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파인 튜닝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한다를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문에서 그 약점도 반대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랜덤하게 초기화된 방향이 결국 운이 나쁘게 되면은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명시를 해놓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효과로 A0는 고정이고 전체 B만 업데이트함으로 전체 학습 파라미터 수가 이제 절반으로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 알파를 통해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가 불필요. 그리고 결국 A는 이제 고정하고 B만 어그리게이션 하니까 B만 이제 어그리게이션 서버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통신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에서는 이제 글로 벤치마크에 MNLI, SST2, 그리고 QNLI, 그리고 QQP 태스크를 사용하고, 이 부분에서는 로버트 A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GSM8K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엘라마 베이스로 테스트를 하고, 하드웨어는 이제 V100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보겠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DP를 적용했을 때와 DP를 적용 안 했을 때에 대해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논프라이베이트 그 모든 환경에서 FFA 로라가 이제 성능이 더 좋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특히 이제 엡실론 측
DP를 좀 더 크게 적용할 경우에 로라 같은 경우는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지만 이제 FFA 로라 같은 경우는 성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덜 일어난다.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준 편차가 붙은 이유가 앞에 말했던 이제 가우시안 랜덤 샘플링에 의해서 이제 실험을 20번 하고 그에 대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제 표준 편차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노라 같은 경우는 노이즈의 증폭 때문에 성능 저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헤테로지니티, 실제 FL 환경은 데이터 헤테로지니티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이 해당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FFA 로라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그리게이션 문제를 해결을 했으며 이제 어그리게이션 문제를 이제 B 하나만 어그리게이션 하는 걸로 어그리게이션 평균에 대한 오류를 해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 이질성이 강한 이제 세비얼 헤테로지니티한 환경에서의 로라의 그 FFP 로라와 이제 로라의 환경 차이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FFP 로라의 타당성을 증명을 했고요. 이제 해당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랭크 변화에 따른 이제 성능 및 파라미터 수 비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FFA 로라 같은 경우에는 랭크를 16을 사용해도 학습 파라미터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로라 랭크 8과 같은 이제 학습 파라미터 즉 조금 더 최적화된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능이 조금 더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파라미터 사용수 대비 성능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해당 표는 이제 프라이버시 버젯과 이제 랭크에 따른 성능 변화율을 보이는데 이제 DP 환경에서는 명백하게 FFA 로라가 로라보다 조금 더 큰 이제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유지함으로써 이제 FL 플러스 DP 환경에서는 FFA 로라 성능이 로라보다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컨클루전으로 FL과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환경에서 로라의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FFA 로라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 FFA 로라를 제안했으며 이제 통신 효율, 파라미터 효율 그리고 DP 친화성 측면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 성능을 증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